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급 포인트 시스템의 세부적인 기능을 안내해드리는 그 두 번째 영상으로 학급 역할, 포인트 현황, 포인트 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화면은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학급 역할 탭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직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할 상세보기 창에서는 역할의 직책과 역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직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의 내용이나 직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념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요. 직책의 학급 실장과 학급 부실장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급 실장, 학급 부실장으로 해놔야 이 실장, 부실장에게 학급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급 반장, 부반장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이제 학급 포인트를 사용하는 권한에서 빠지기 때문에 학급 실장, 학급 부실장으로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역할 지정입니다. 역할 지정에는 직책별로 수당이 보이고요. 월별로 어떤 학생이 그 직책을 맡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적용 버튼이 있는데요. 전체 적용 버튼은 3월에 적용된 학생의 명단이 나머지 월에 모두 다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마다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직책의 어떤 학생은 전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3월에 기입을 하시고 전체 적용 버튼을 누르면 그게 모든 월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역할 추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역할 상세 보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추가할 때는 여기에서 학생을 클릭하시고 꼭 추가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여기에 입력이 되어야 되지 여기 위에 선택이 되거나 입력이 됐다고 해서 이 학생의 직책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추가 버튼을 꼭 눌러서 이 아래로 이름을 내려 이 직책에 학생이 배정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역할 업로드 창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생님들이 뭐 작성하시던 거, 활용하시던 게 있다면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 양식에 바로 넣어서 업로드해서 역할 상세 보기, 역할 지정에 수당, 뭐 역할,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업로드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던 게 있다면 여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기입하는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요 직책 1인 1역할을 인쇄를 해서 교실에 붙여놓기 때문에 여기 인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1인 1역할 학급 코드 몇 월 해서 직책별 역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인트 현황입니다. 포인트 현황에서 보면 저 목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률을 저는 5만 포인트로 했고요. 학생들이 이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파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파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포인트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담임 포인트, 학급 포인트, 학생 포인트가 있는데 담임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부여받는 수당에서 14%를 공제한 포인트가 담임 포인트로 오게 되고 제가 학생들의 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친구는 담임교사로서 한번 포인트를 써줘야겠다, 대신 해줘야겠다 싶을 때 사용하고요. 그 담임 포인트는 포인트 관리 메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포인트 관리 메뉴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학급 포인트는 이게 실장과 부실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실장 그리고 부실장 따로따로 알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실장이 학급 포인트 메뉴라는 거에서 들어가서 포인트를 누구에게 주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거를 실장이 승인 처리를 했을 때에만 그 학급 포인트가 해당하는 학생에게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과 부실장이 같이 회의해서 이 친구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에만 부여해서 포인트가 사용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면 학생들이 포인트 자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예 거의 모든 100%의 포인트를 저축에 활용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거의 모든 포인트를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반은 투자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학생은 투자나 저축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아마 관심이 없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보유 포인트로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인트 내역이 있습니다. 학생별로 포인트를 어떻게 썼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변동 유형을 클릭하면 필터링으로 매도를 한 거, 매수를 한 거, 이런 내용만 걸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상점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외출, 뭐 기사 연장, 특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출, 기사 연장, 특박 이렇게 포인트를 활용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리 교체, 월 초마다 자리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대1 자리 교체, 자리 1회 유지, 자리 교체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쓰게 해놨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품절인 상태는 이번 6월이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리 교체, 학급 포인트 시스템에 클릭하시면 자리 뽑기가 있죠. 자리 뽑기를 해서 이제 자리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혹은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 이런 포인트들을 사용해서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안 하면 안 하는데 한 명, 두 명이 하게 되면 이게 과열이 돼서 계속 쓰기 때문에 일정 수량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수량을 정해놔야 과열이 됐을 때도 학생들이 하다가 품절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품절을 시킬 수 있게 어느 정도 수량을 적게 적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자리 교체를 할 때 미리 또 재고를 추가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고 같은 경우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여기에서 재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룰렛 확률 조정. 아까 제가 학급 역할을 정할 때 이제 룰렛을 활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률 조정을 비율을 1 플러스 한다든지 개수를 1 플러스 한다든지 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 또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음료수 이런 것도 넣어놨는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아이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몇 개만 올려놓고 구매한 친구들한테 이제 좀 사주거나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매 관리 메뉴에서 아이템을 올릴 수가 있고요.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아이템 경매에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포인트 이상으로 입찰을 할 수 있고 입찰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입찰을 하면 나중에 교사가 경매 관리 메뉴에서 낙찰 확정을 누르면 낙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낙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학생이 낙찰이 되었고 몇 포인트를 썼다라는 낙찰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 경매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것, 자리 뽑기 시스템이 자리를 고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 경매를 해서 했는데 아마 다음에는 이 경매를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경매를 구매해서 자리 고정을 한 친구들이 1대1 자리 교체나 자리 1회 유지, 뭐 전체 자리 교체 이런 포인트를 써서 다시 자기가 원했던 그런 자리를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이 경매를 올렸을 때 아이들이 안 하지 않을까. 아마 포인트 상점에 있는 걸 더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오늘은 학급 역할, 포인트 현황, 포인트 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은행, 멘토멘티 운영, 성과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